어제는 일본과 한국에서 아베 건강 이상설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주간지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해명하면서 일단락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의 일본 언론에 아베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일부 기사들을 보면서 안 쓰러지는 것이 비정상이다 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지지도는 추락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 아베의 고질병이 재발되는 것이 당연하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주간지 보도와 일부 기사들을 보면서 아베의 난치병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지 플래시는 8월 18일자 호에서 아베가 지난 6일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주간 플래시는 여성 월간지 8종류와 문해지와 주간지 2종류를 발행하는 출판사 코분샤의 대표적인 주간지입니다. 아베가 피를 토했다는 소식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알려졌습니다. 이미 정계에서는 C19에 대한 대응이 장기화되고 도리어 확산되어가는 추세에 호우재해도 겹쳐서 총리가 많이 지쳐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지가 집무실에서 토혈을 한 정보가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기자들이 건강 상태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건강에는 문제없다. 나는 매일 만나고 있지만 담담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는 이미 난치병 수준의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의 1차 집권 때인 2007년 9월 12일 아베는 갑자기 총리를 사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개각을 하고 소신을 표명한 지 2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 심각해졌다고 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사임 발표를 한 후에 바로 입원을 했는데 후생노동성에서는 난치병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악질이다. 질병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본래는 병원균 등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기능이 도리어 자신의 창자 점막을 공격하고 있는 면역 이상이다. 궤양이 심해지고 장벽이 깨어지기도 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체중이 60kg에서 40kg대까지 떨어지는 위기도 있었지만 새로운 약을 복용하면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병이 최근의 국가 위기에다가 언론과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결국 이 난치병이 다시 도진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아베는 오전에는 사저에서 지내다가 오후에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오후 6시가 되면 관저를 떠나서 밤 회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저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어도 저녁 회식을 통해 국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매일 밤 파티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가 지난 6월 18일 정기국회의 폐회 이후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사저에서 숨어 있다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둥지에 박혀서 나오지 않고 있는 아베라는 표현이 언론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C19 사태가 확산이 되고 경제가 최악으로 가는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 아베의 육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의 상황이 최악의 국가 위치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의 모습은 보이지 않다 보니 최근에 들어서 아베에 대한 비난 보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 8천만 장을 추가로 배포한다고 이것만 봐도 바보라고 생각한다. 또 고투 여행 캠페인도 정말 바보 취급받은 대책이다. 결국 경제도 살리지 못하고 의료 붕괴까지 오게 생겼다. 바보 때문에 국민만 곤란하게 되었다. 아베씨 이제는 나와야지 라는 7월 31일자 분석 기사입니다. 내용 중에 도대체 바보라는 뜻의 박하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빠가야로 같은 뜻이니 아베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일 것입니다. 문제투성이 고투 여행으로 C19 예방도 하면서 경제활동을 양립하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무조건 여행 캠페인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아베는 그동안 조령 모계식으로 오락가락하는 짓들을 많이 했으니 뭐 새삼스럽게 부끄럽지도 않을 것이다. 아베노 마스크처럼 한번 잘못된 결정이라도 계속 밀고 나가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 라면서 아베에게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베를 끌어내려야 한다. 총선을 하면 국민들은 아베 정권 정치인들의 낙선 운동에 나서야 한다. 아베는 국민이 비명을 질러도 도와주지 않는다. 8년간의 아베 정치에 심판을 내리기 위해 다음 총선에는 유권자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라는 과격한 기사도 8월 3일자에 올라왔습니다. 고투 캠페인으로 국민의 세금이 시궁창에 버려지고 있었다는 기사는 도쿄 제외라는 황당한 결정으로 혼란의 정책이 되어버렸다.
소수의 관광업계를 위해 다수의 국민들의 생명을 위태하게 했다. 결국 소비세 인상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하고 시궁창에 갖다 버리게 된 것이다.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 국민들을 자극하는 갈수록 과격해지는 표현들입니다. 같은 2일자에는 일본의 지나치게 위험한 C19 무대책으로 결국 노인들이 국가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도 있습니다. 아베는 노인들은 버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나섰다. 아베 정부는 애초부터 C19가 확산되어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제 와서 재원이 없어서 휴업 요청을 못한다고 변명을 한다. 결국 일본도 이탈리아와 스웨덴처럼 노인과 기초질환자는 버리자 라는 생각을 일종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악마의 전략이 아베의 머릿속에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베 개인에 대한 비난이 살인자와 악마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아베는 도쿄올림픽이 물 건너가면서 정치적인 구심력을 상실했다. 아베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비가는 왜 특효약에서 미끄러졌는가? 이런 기사까지 계속 쏟아지면서 아베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고 결국 건강이 안 나빠지면 비정상이다 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아베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져서 35.4%라는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국민들이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아베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아베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네요. 각종 외신들의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보도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놀랍게도 투표까지 가능한 나라라고 소개한 BBC는 한국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가능한 가장 마지막 모습을 장식했다며 한국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투표장이 세워졌고 모두 소독된 세트장으로 잘 준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표를 한 자체도 놀랍지만 한국인들은 무려 68%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CNN은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자칫 투표 강행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만 오히려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 중 기록적인 투표율이 나타나며 투표 강행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 게 되었고 한국인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칫 외출이 꺼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투표 장소를 마련해줬으며 한국인들은 자신의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나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BBC는 한국 유권자들은 불편해 보이지만 행복해 보인다며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을 끼며 마스크를 쓰는 시민들의 선거 모습은 전 세계에 똑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CNN, 블룸버그, BBC, 슈피겔, 르몽드, 알자지라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한국의 투표가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유독 일본의 언론은 다른 입장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사히의 경우 한국의 전 세계적 위기 가운데 철저한 보건 대책과 노하우로 상황 대처를 잘한 것이 이번 선거에 반영되어 유권자들의 호감을 산 것이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는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여당의 승리는 한일 관계에서 더욱 일본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불과 1년 전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더불어 수출 규제 갈등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 정권이 선거에 압승하여 한층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 관측했습니다. 도쿄신문도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한일 현안 해결과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향후의 한일 관계는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이 투표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세계적으로 투표가 취소되고 있는 추세에 어떻게 하면 한국과 같이 투표를 할까 관심을 모으지만 일본에서는 이렇게 투표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선거는 한국보다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작년에 진행된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4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본의 주간신조에서는 한국이 독일처럼 의료 협력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일 운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서로 도와하는 국면에 한국은 분위기를 깨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보도가 나갔습니다. 한편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 방역을 본받자는 의견과 한국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의견이 갈리면서 이웃나라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모습이 일본에서 그리 달갑지 않다는 반응도 전해집니다. 일부 일본의 의사 및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자비하게 테스트량을 늘리고 있는데 이것은 분모를 크게 해서 결과적으로 수치를 낮추려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등 전 세계가 모방하는 한국의 방식에 대해서 유독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선거의 모습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처럼 본받아야 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은 일면 당연한 흐름인 것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매체들의 예상처럼 한일 관계가 더욱 험난해질지
한국이 전 세계 각국과 벌이는 일들이 연일 조명되는데 이제 기상천외한 방법이 등장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현재 전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대처를 잘했고 투명한 시스템과 각종 대비책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만 비단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이 이런 상황에서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부와 민간이 절묘하게 힘을 합쳐서 현재 상황을 풀어나가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국가별로 맞춤형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터키에서 벌어진 일은 그와 같은 면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우선 터키에 있는 현대차 법인은 터키 정부에 30만 유로를 기부합니다. 약 4억 원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터키 정부는 이 기부금을 곧바로 한국의 8만 명분의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고 이스탄불의 아시아나 비행기에 태워서 보냅니다. 아울러 터키 내 우리 국민 147명은 이 특별기로 한국에 돌아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의 기업이 발빠르게 터키 정부에 기부를 했다는 것과 한국의 진단키트나 각종 의료용품이 터키에 필요해 동시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양국 대사관은 신속히 협의했으며 서로 윈윈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로 전해집니다. 이 나라는 취약한 나라의 보건 특성을 고려해 해외에 있는 자국민조차도 모두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로 해외에 있는 국가들은 키르기스스탄에 비행기를 띄우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한국과 의료 협력을 원했고 한국 외교당국이 끈질긴 설득 끝에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의 경제적인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직항 노선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스왑 딜은 미국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한국이 특별하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키르기스스탄에 있던 미국 대사관 직원들 9명은 이번에 한국으로 대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과 경제적 연결이 있는 곳에는 현지 기업과 정부가 결합해서 의료 장비를 제공하고 교민을 데려오는 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은 추후에도 한국의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마이너스 1.2%로 낮춰 잡았는데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최소 마이너스 3%에서 심한 경우 마이너스 20%까지도 가는 것을 봤을 때 한국 경제는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국가 간 협력이 원활한 한국이 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MBC 등 경제 매체에서는 한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직한 국가로 인식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경제적인 분야에서 한국을 선호하는 경우가 다수 생길 것으로 관측합니다. 상황이 이와 같자 현지에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교민은 물론이고 국내 거주자들은 국력이 힘이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느낀다고 말합니다. 막상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실제로 힘이 있는 나라들 위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한국이 가장 두드러지면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한국은 강대국의 도움을 받는 형편인데 이제는 한국 주도로 전 세계가 띄워지고 있으며 G7의 선진국 국가들이 한국의 덕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대사관은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 등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 과테말라 한국 교민 73명이 멕시코를 통해 귀국을 하는데 거기에 일본인 8명을 띄워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과테말라 교민을 멕시코에서 직항으로 한국에 데리고 올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일본을 경유하는 비행기로 바꿔서 일본인까지 태워주는 아량을 발휘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아량에 일본 대사관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큰 감사를 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전 세계를 품는 한국이 결국에는 잘 되는 나라가 된 것 같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한국 때문에 각국이 숨통이 트이고 교민들도 귀국시키는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모습입니다.